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결국 주가가 흔들릴 때 필요한 건 숫자에 대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셀트리온 합병법인 27만 원에 대한 주가 예측 근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가지 질문인데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합병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A와 B 법인이 합병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간단한 질문인데, 제가 이걸 질문을 받고 제대로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마음먹고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각각 100과 50이 자산이라고 했을 경우에 자산은 합쳐져서 150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문제인데요. 100억, 1000억과 100억이라고 한다면 합쳐져서 단기순이익도 1100억이 맞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슈인데 주식수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일단 희석효과로 무조건 손해가 맞는지라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아니오겠지만 뒤에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모든 게 다음 결산 때 반영되는 건지라는 내용입니다. 결산 때 반영이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증권사의 그 컨센서스 24년에 대한 어떤 실적의 범위가 되게 생각보다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세 가지로 먼저 요약을 했는데 이건 지난 방송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합병하면서 좋은 점도 있고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약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재무제표 주석, 셀트리온 재무제표 주석, 여기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9,100억이라고 전반기에 수주를 발생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 내용을 9,100억 더하기, 그 다음에 케미컬과 바이오 좀 더 더해가지고 실제로 봤더니 1조 1,000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라는 부분을 공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보면 9천억하고 바이오 시밀러 이제 CT P13이 램시마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외 해놓고 이렇게 퉁쳐놓고 고덱스 제약 거잖아요. 퉁쳐놓고 이렇게 싸그리 매출로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을 1년 동안 매출이 거의 2조 가까이 되니까 2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은 1조 정도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구나. 최초에 2조 4천억 정도를 벌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매출로. 근데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결국에는 재고 자산이 2조 5천억이 쌓여 있으면서 지금 다 들통이 난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분할되어 있을 때는 판매할 때까지의 시차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계약건을 매출로 일시로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사할 때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렇게 판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매출로 일시에 인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적당하게 조절을 잘 하면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회사가 하나가 되면 이제 이 부분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매출 쪽은 여기까지 일단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산은 100억 더하기 50억이 맞다. 이게 결국에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매출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분으로 정확히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돈이면 네 거 내 거고 구분되어 있을 거고, 땅이면은 내 집은 얼마, 네 집은 얼마,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매출입니다. 매출. 매출이 결국에는 단기순이익 질문을 주셨지만 매출과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매출은 이 회사를 합치면서 선제적으로 감소를 시켰어요. 이 부분을 이제 제발 저린 거죠. 사실 잘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나와서 어디 쇼크 나는 것보다는 무조건 잘한 것 같은데, 매출과 영업이익은 연동되기 때문에 동시에 늘거나 동시에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근데 매출이 일단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단기순이익과 영업이익도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단기순이익과 영업이익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합쳐서 바로 1,000억 더하기 100억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줄어들어서 부분 감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실적인데, 주식수만 늘어나서 일단 희석 효과로 무조건 손해가 맞는지입니다. 지금 이제 웬만한 대형 증권사에서는 합병법인의 실적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천차만별입니다. 24년은 이 분기별로 예측치가 있지만 합병으로 이렇게 보면, 연간으로 이렇게 보면 3263입니다. 3조 2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3조 7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업이익도 밑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최초에 합병법인, 셀트리온 합병법인이 되기 전에 각각의 24년 어닝 전망을 보면 2조 4천억이었고요. 헬스케어는 2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7천억 수준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1조 8천억 수준 1,800억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수는 1억 4천만 주였고, 원래 헬스케어는 7천만 주였으니까 합치면은 2억 1천만 주가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원래 같으면 합쳤으면은 4조 6천억, 그 다음에 8,800억이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서 보셨던 내용처럼 단기순이익은 일부 감소될 거고, 그리고 중간에 약간 회계적인 그 기술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부 한 20% 정도 감소한다라고 증권사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4조 6천억이 나와야 되지만 3조 6천억 원으로 약 20% 이상 정도 감소를 시켰고요. 대신에 당기순이익도 20% 정도 감소를 시키면서 1조 5천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공시를 했습니다. 주식수는 당연히 합쳐졌기 때문에 2억 1천만 주가 되는 게 맞고요. 둘 다 맞습니다. 한투도 앞서 보셨다시피 매출을 좀 더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대신증권보다 많이 감소시킨 부분이 있고, 여기 또 오늘 추가로 노무라 증권에서 되게 좋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노무라는 요 두 개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사실 이게 3조 6천억, 3조 2천억, 3조 5천억이지만 1천억, 2천억, 3천억 단위는 주식을 가격으로 따지면 거의 10,000원 수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런 가격으로. 일단 기대감이나 어떤 추가적인 내용을 빼고도 엄청나게 큰 숫자이지만 증권사도 이렇게 사실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오늘 블룸버그로 봤습니다. 블룸버그 이거 여러분 단말기 옛날에는 5천만 원밖에 안 했지만 지금은 8천, 9천만 원 합니다. 회사에 있어서 제가 주요한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되게 여기는 그냥 표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배당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는 주식 배당하다가 이제 현금 배당을 하기 시작했죠. 22년도에 현금을 380원인가 370원 줬다가 23년도에 500원을 주면서 이제 배당 성장률, 요새 되게 이게 이슈잖아요. 배당이 120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배당 성장률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38%나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있고, 오늘 보고 싶은 거는 결국 퍼입니다. 퍼. 예상 퍼. 근데 40배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퍼는 현재 가격으로 42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지만 전 40배로 블룸버그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고편 하나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제 실제로 셀트리온의 블룸버그가 진짜 비싼 이유가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 있습니다. 지금 드럭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이라고 검색해서 전체로 보면은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매출과 여기는 이제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들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베그젤마 같은 경우에는 비용만 나가고 있는 거고, 처방 카운트나 처방액 나옵니다. 유플라이마가 지금 최근에 이슈죠. 유플라이마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12월, 11월, 뭐 10월 다 이런 식으로 월별로 있으니까 실제로 얼마나 증가하고 얼마나 줄어들었냐라는 걸 가지고 제가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자, 일단 주가 얘기 다시 해보면, 자, 앞서 위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150 더해서 150,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2조 4천억, 2조 2천억 더해서 요런 이론적인 가격, 그리고 실제로 증권사 가이던스를 제가 메모를 요약을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 앞서 보셨다시피 주당 순이익은 4,400원, 그리고 퍼는 40배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블룸버그가 가지고 온 거. 주식수는 정확하게 2억 1,700만 주입니다. 2억 1,000만 주보다 더 많죠. 근데 이번에 주식을 소각하면서 일부 좀 감소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거고요. 자, 실제로 그래서 매출을 보면 셀트리온의 매출입니다. 셀트리온의 실제 매출, 합병법인 되기 전에. 그래서 2조 8,900억 수준으로 지금 어닝 그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예측. 2조 8천원 자꾸 움직여요. 근데 어쨌든 그 결산 보고서는 24년하고 3월 말 법인이니까 3월 말 24년하고 1분기 3월 말까지 3월 말 하고 여기서부터 90일 이내에 공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45일 이내, 45일 이내, 45일 이내 공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지금 사실 영업이익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근데 지금 6천억, 7천억, 그다음에 뭐 8천억은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조금씩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당기순이익을 보면 6,400억입니다. 6,400억. 그래서 영업이익을 당기순이익의 비율로 보면 한 87%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신증권이나 한투는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바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의 이 비율을 곱해서 영업이익을 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적었는데 영업이익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 영업이익 이 두 개의 비율을 여기다 산정해서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는 크게 없어요. 주가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18만 4천 원이 합병 전에 나와야 됐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20만 원, 24만 원 막 그랬는데 영업이익이 1,000억 가까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이제 좀 주가가 좀 빠졌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미 다 희석이 됐으니까 넘어가고. 가이던스로 보게 되면은 3조 6천억, 3조 2천억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결국 당기순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주당순이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당순이익을 구하려고 주식수를 2억 1,798만 주로 나눈 다음에 퍼를 40배를 적용을 하면 퍼를 40배를 적용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합병 후에 주가 실질적으로 2억 1,700만 주를 곱한 겁니다. 그랬더니 40배를 적용했을 때 24년의 가이던스, 대신증권의 가이던스는 27만 9천 원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리고 한투는 아까 보셨다시피 한 3천억 정도를 매출해서 뺀 그런 보수적인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론적인 주가는 20만 원 수준이 나와야 정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의 퍼는 40배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의약품 전체 퍼는 48배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퍼를 48배를 적용하게 되면 33만 4,900원까지가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한투 같은 경우에도 펄을 48배를 적용하면 24만 9천 원, 약 25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고, 노브라는 제가 자료를 늦게 봤어요. 기사가 엄청 좋은 게 오후 4시인가에 떴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요 사이에 있겠다. 한 30만 원 혹은 28만 원 언저리에 24년의 주가 이론적인 모델이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숫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흔들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위치라고 써놓은 게 결국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차트죠, 사실은. 이게 보시면 이제 저항에 부딪히고, 이게 움직이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또 저항에 부딪히고, 결국 저항에 또 부딪혔는데 이때는 강하게 뚫고 올라갔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합병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떤 그 이론적인 기대감이 폭발하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좀 주가가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하락 추세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밑을 받치고 있는 저점과 저점들을 이었던 선들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사실 되게 중요한 선에서 만나서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기술적으로 뭐 반등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론적인 주가인 거죠.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 밑에 있는 가격들은 사실상 모아갈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인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어떤 부분들이 주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요건데 전부 다 예측일 뿐이잖아요. 증권사 가이던스도 다른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인들이 변동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냐면 결국 매출 감소 부분입니다. 매출이 지금 보시면 거의 몇천억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 텐데, 파이프라인 6개, 그리고 유럽의 파이프라인은 안정적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악템라 판매될, 그다음 베오젤마도 유럽에서는 잘 나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비용만 나가고 있는 거 앞서 살짝 보셨고요. 진펜트라도 2월 29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앞서 이제 그 램시마가 처음 나왔을 때 더뎠던 상승 라인, 그런 것들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에 막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야 되고, 변동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주가의 변동 요인. 그리고 재고 소진 속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게 결국에는 2분기 말 3분기 초부터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한투증권에서 그렇게 레포트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속도가 결국에는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뒤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 하면서 제가 또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을 살짝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제 방송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